안녕하세요. 차지원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습세무사만이 길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11월 달에 세무사 2차에 대한 발표가 나죠. 그 다음에 12월부터 세무법인이라든지 혹은 개인세무사 사무소에서 수습세무사에 대한 그런 모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월부터 혹은 1월부터 수습세무사로서 일을 하고 물론 뭐 5월까지 혹은 6월까지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은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죠. 2월 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할 수 있죠.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할 수 있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6월 달에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신고까지 1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세무 신고를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습세무사 대부분의 합격생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루트를 밟아요.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수습세무사하고 바로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근무세무사 모집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가지고 본격적으로 세무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수습세무사 혹은 근무세무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뻔한 거예요. 뻔한 루트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근무세무사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국세상담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저와는 다른 그런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굳이 합격을 하고 수습세무사로서 바로 일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습세무사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떤 걸 하라는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세상담센터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세상담센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국세청에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무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 온라인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기도 하고 혹은 콜센터 형식으로 이렇게 콜로서 우리가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 콜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국세상담센터예요. 여러분들 126이라는 숫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홈택스에 대한 그런 뭐 형식적인 절차라든지 혹은 진짜 우리가 세무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그쪽에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국세상담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게 그래요. 홈택스 국세상담센터가 상반기에 굉장히 일이 몰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결산에 대한 내용들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세무사 사무실뿐만 아니라 그 세무사 사무실과 관련된 모든 세무적인 업무, 뭐 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겠고 개인 사업자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진짜 세무사 사무실에 초보 직원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국세상담센터에 콜을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콜이 몰려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국세상담센터에서의 세무상담은 세무공무원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으로도 모자르기 때문에 홈택스와 그리고 우리 한국세무사회가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그냥 우리가 매번 이렇게 수시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1월 혹은 12월 달부터 여러분들 한국세무사회에 그 홈페이지 이렇게 들락날락 걸리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모집 공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때 혹시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력서만 넣는다고 하면은 한 2분의 1 확률로 여러분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국세상담센터에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우리가 홈택스에서 올라온 그러한 온라인 질의를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이렇게 문답을 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콜을 받는 거예요. 콜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력들이 이런 타이핑에서 답문을 하는 그런 형식의 그게 아니라 진짜 콜을 받습니다. 하루에도 지금 몇십 번의 콜을 받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콜을 어떤 내용으로 받게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원천세, 연말정산,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원천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사업장 혹은
프리랜서가 우리가 뭐 직원이라든지 알바생분들을 고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증빙 자료로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파트에도 어느 정도 배분이 되는 거고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는 세무사 사무실 혹은 프리랜서보다는 일반 직장에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2월 혹은 3월 달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콜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5월 달이 되면은 종합소득세. 그렇죠.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 그다음 개인사업자 분들이 본인의 1년치에 대한 소득을 정산하는 달이 5월 달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때도 콜이 엄청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무사로서 합격도 했는데 콜 받는 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 원천세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 사실은 저희가 세법 책을 봤을 때 몇 페이지에 불과해요. 기껏 해봤자 한 10페이지 내지는 20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국세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고 일주일간 받은 교육을 토대로 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홈택스의 기존의 단문이 된 내용들을 참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세상담센터 이외에 로라는 그런 잠시만요.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법문을 검색을 하면서 저희가 질의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홈택스라든지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내용에 대한 백업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세무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 다 하고 그 이후에 소일거리로 이렇게 국세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질의도 하면서 많이 얻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국세상담센터라고 하는 거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수습세무사를 하는 기간하고 국세상담 콜센터에서 일하는 기간이 겹쳐요.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시간이 나신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여기 콜센터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 여기 한번 모집 공고 났을 때 이력서 내가지고 한 5, 6개월 하거든요. 그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